16년 전 대구에서 6살짜리 남자아이가 황산 테러를 당해 숨진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른바 태완이 사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자, 지난 1999년 5월 20일 당시 6살 김태완 군, 지금 살아있으면 20살이 넘었겠군요.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황산을 뒤집어 쓰고 온몸에 중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49일간의 투병 끝에 이 어린 생명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간의 기억 속에 잊혀져 있던 황산 테러 사건. 하지만 치킨집 아저씨가 황산을 뿌렸다는 태완군의 말을 부모는 단 한순간도 잊을 리가 없지요. 2013년 검찰에 재수사 청원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듬해 7월 사건은 종결됩니다. 사실 저희는 우리가 억울한 줄 알았어요. 자식 잃은 부모가.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억울한 게 아니고 태안이가 억울한 거예요. 그냥 아파서 간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갔는데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면 우리는 나중에 태안이 만날 때 얼굴을 들고 볼 수가 없어요. 공소시효를 단 사흘 남겨둔 지난해 7월 4일 태완군의 부모는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처음부터 자신들이 지목한 용의자를 고소합니다. 하지만 검찰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요. 또다시 태완군 부모는 이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가려달라며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습니다. 태안이 진술이 제대로 채택되어지지 않으면서 거기에 부수되는 많은 증거들을 제대로 수집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게 지금 오늘날까지 오게 된 건데요. 지금 현재도 새로운 어떤 물증이나 그런 걸 증거를 찾기보다는 15년 전에 되어 있는 거를 제대로만 검토를 해도 저희는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재정 신청을 되지 않았다면 저희는 그냥 허망하게 모두 태안이 죽으면 그냥 이 사건 기록과 함께 태안이 죽으면 그냥 묻히고 말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결국 바로 어제 재정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을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와 수사 기록만으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한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선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우선 그 재정 신청이라는 게 어떤 거죠? 네, 재정 신청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돼서 고등법원에 재정을 다시 법원에서 이 사건을 다시 심판해달라라고 하는 부하는 그런 청원을 하는 격이죠. 네. 그래서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쉽게 말하면 중기소 절차라 그래서 강제 수사나 강제 재판을 진행하는 그런 형식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나 기소 편의주의를 좀 방지하자는 차원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이 황산 테러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제 이미 지난해 7월에 그렇습니다. 이미 만료가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용의자에 대한 그렇죠. 용의자에 대한 7월 공소시효가 4일 날이 예. 이제 재정 신청을 냈었는데 네. 7월 7일이 그 당시 지금 개정은 지금은 살인 사건이 25년이지만 그 당시에 범죄일로 봐서 15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7월 7일이 공소시효 만료인데 3일 남겨두고 고소를 한 것이죠. 그 옆에 치킨집 아저씨가 범인 같다라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해본 바 범인으로 보기 어렵다 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불기소 처분에 의한 재정 신청을 한 것이죠. 부모들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모가. 그 용의자에 대한 공소시효만 연장이 중지가 되는 것이죠. 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이번에 기각 결정을 해서 다시 재항고를 결정되기 3일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네. 3일 이내 재항고를 하게 되면 그 용의자에 대해서는 또다시 공소시효가 중지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수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중지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만 중지되는 것이고 이미 다른 범인이 진범이라고 잡히거나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 사건 자체는 이제 공소시효가 이제 끝난 그런 상황인데 네네. 그렇죠. 주제와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방금 부모들이 이제 재항고를 하면은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재항고를 하면 받아들여지긴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고등법원에서 그 재정 신청이 한번 기각이 된 걸 네. 또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하긴 하지만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다 이렇게 보지만 이게 지금 국민적 관심사 사건이고 또 사실 그 리포터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저 사건을 접한 많은 엄마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봤던 이런 사건이고 예. 가슴 아파하는 부모들이 전국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 이 심리를 해서 그래도 정확하게 다시 재판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재항고 받아들일 소지는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분석을 사건이 합니다. 이제 앞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1999년에 이제 발생을 했죠. 네. 16년이나 이제 지난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제시됐던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면 말이죠. 네. 우선 그 대구 황산 테러 사건 증거와 이제 증언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태완이 진술 녹음 기록이 있다고 하고요. 다량의 황산이 묻은 이혼 남성의 구두, 옷까지, 또 이혼 남성의 거짓말 탐지기, 또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하고요. 또 함께 있던 태완이 친구, 청각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아저씨 도망치는 거 봤다고 증언했다. 또 가게 쪽에서 현장으로 갔다는 이웃 남성 증언과 달리 가게 반대편에서 오는 걸 봤다 하는 다른 목격자가 나오기도 했는데 말이죠. 예. 재판부는 역시 이번에도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는데 말이죠. 이렇게 보는 근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기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고 정상적으로 보면 그 당시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고 또 기간이 오래 지나면은 그 당시 채집했던 증거들이 사실상 기억에 반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인정하기가 어렵다. 예. 이런 측면이고 또 인권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문제는 그 당시 초동 수사가 상당히 좀 미진하지 않았느냐 하는 네. 그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리포트에서 말씀하셨듯이 저러한 증거 특히 그 김태환 군이 머리서부터 항산을 들이부어서 기도가 타고 그다음에 두 눈이 실명된 상태에서도 그 부모들이 받아낸 아동 전문 분석가 입회하에 받아낸 진술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네. 그다음에 그 태환이 친구가 청각 장애이지만은 예. 목격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팩트이고 예. 또 다른 주민의 진술 이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에서 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네. 상당히 수사를 했던 사람으로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예. 용의자로 지목됐던 남성의 옷에서 황산이 발견되기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이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 이런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 아동의 증언은 상당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것은 좀 아동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아동 분석 심리과 입회하에 받는 진술은 거의 100% 인정을 증거로 채택을 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6년 전에는 상당히 이런 그 수사 체계가 확립이 안 돼 있었던 네네. 그런 부분들이 시대적으로 있었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황산 묻은 황산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옷에 그 묻은? 구두에 묻은 황산이라든가 예. 예. 또 거짓말 탐지기가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 믿음을 주지 않았느냐. 지금 법정에서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불과 몇 프로의 정확한 그 진실이냐 허위 반응을 구분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는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를 하더라도 내가 범행한 걸 제대로 거짓말을 해도 이 진실 반응이 나온다는 이런 부분이 관가돼서 너무 거기에 의존하지 않았는가. 예. 그래서 목격자 진술, 그다음에 그 이웃집 용의자인 치킨 아저씨의 옷에 묻은 황산, 손에 구두에 묻은 황산도 만약에 데리고 병원에 갔다는 진술을 너무 믿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네. 자, 다음 주제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 그 재정 신청 기각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공소시효 존폐 논란도 네. 예상이 되는 네. 상황인데요. 예, 잠깐 그래픽 잠깐 보시겠습니다. 2007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공소시효는 적용 형량을 기준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25년, 무기징역은 15년, 또 10년 이상의 장기징역형은 10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자, 전직 경찰 입장에서 이 공소시효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여러 가지 뭐 패널 참석뿐만이 아니라 공청회 같은 데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앗아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발살인 같은 건 모르지만 살인사건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계획살인,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된다. 특히 반인륜적인 범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살인사건이라든가 흉악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진범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부분. 예. 지금 얼마 전에 보도된 미국에서 30년 전에 소녀를 납치해서 강간 살인을 한 범인이 잡혀가지고 굉장히 큰 화제가 됐죠. 예. 결국은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런 것 때문에 그 범인을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을 개정을 하면서 아동 관련한 성폭행이나 또 국가의 존립에 관계된 이런 범죄만 공소시효를 폐지를 하고 네. 나머지는 역시 흉악한 이 강력 살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10년 늘려서 25년을 해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다. 이래서 지금 김태환 군 같은 사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런 케이스에 공소시효 만료해서 진범이 잡혀도 처벌할 수 없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간과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공소시효 폐지는 또다시 어떤 법률적인 그 측면을 봐서 폐지를 하는 그런 범죄를 구별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모든 이런 생각이 범죄에 대해서는 듭니다. 아니더라도 일단 그렇습니다. 일부적으로 네. 폐지를 해야 된다. 성별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예, 된다. 네. 이런 의견입니다. 공소시효를 이렇게 존치하자는 주장의 근거는 어떤 것들입니까? 존치하자는 거는 바로 범행을 하고 나서 장기간 도피 생활이나 예. 이미 10년, 20년이 지났으면은 그 죄값을 충분히 받았다. 정신적인 고통, 또 피해 다니는 고통,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결국은 한 사람의 범행,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측면에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체포해서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된다.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특히 김태환 군 살인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미궁에 빠진 사건들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많았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3대 미궁 사건이 네. 있는데 개구리 저희가- 소년 예,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고 이영호 군 강남서에서 했던 이영호 군 네네. 유괴 살인 사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물론 이 세 개가 다 영화 주제 모티브로도 활용이 돼서 예. 굉장히 반응을 일으켰던 것인데요. 예. 사실상 공소시효 문제가 정말 잔혹한 그 범죄를 한 범인들의 도피처, 안식처가 돼버린다 하는 측면에서는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예, 예. 과거에는 해결되지 않던 그런 사건이 DNA 분석 기술 같은 것들이 진화하면서 이제 네. 뭐 해결된 사건도 네. 뭐 있고 한데요. 앞으로 수사 기법이 이제 진화되고 있는데 과거 사건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많죠. 지금 사실상 1년에 200여 건 이상이 DNA로 해서 강력 사건이 해결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 DNA 시료를 채집을 해서 한 번 범행을 한 사람에 대한 제한적인 범죄지만 네. 시료를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또 다른 범죄, 그 다음에 예전에 미제로 됐던 범죄가 대조를 해보면 그게 범인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이런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5, 16년 전에는 이러한 기법들이 아마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김태환 군 안타까운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